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이른바 에이펙 정상회의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면서 제주가 정상회의 유치에 출사표를 던졌죠. 최근 제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에이펙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막이 올랐는데요. 제주도 김태환 경제일자리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9일에 제주도가 외교부에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이제 남은 일정은 이제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5월 중에 후보 도시에 대한 이제 현장 실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6월 초에 신청 도시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외교부에서는 6월 중에는 이제 개최 도시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네. 6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개최 도시가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주의 경우는 2020년부터 에이펙 유치 추진단을 꾸려서 유치에 시동을 걸었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에이펙 제주 유치 추진을 위해서 2020년 9월에 이제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 구성을 통해 가지고 기초자료 준비 등을 중심으로 이제 역할을 수행해 오다가 2023년 1월에 도지사께서 싱가포르 에이펙 사무국을 방문해서 제주 유치를 공식화한 이후 본격적인 이제 유치 활동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3월에 1000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추진회 발족식을 시작으로 민간 지지 활동들이 시작이 됐고요. 10월 전담 TF 조직이 구성된 이후에 다양한 홍보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서울 지하철이나 5개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이제 제주 에이펙 유치 홍보전을 전개를 했고요. 네. 5월에도 수도권에서 제주의 유치 노력을 알리는 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현직 외교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제주 유치의 강점을 알리려는 노력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과는 별도로 유치 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도 차분히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19일에 제주도의 강점과 유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제출을 마쳤고요. 네. 이제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005년에 에이펙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에 20년 만에 또 재도전인데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보완이 됐을까요? 예, 에이펙 유치를 준비하면서 20년 전 자료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회의시설 측면에서 볼 때 주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시설들이 부족해서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규모도 상당히 작았지만 주회의장 인근의 특급 호텔들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네. 효율적 회의 진행이 가능하고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이제 미디어 센터를 위한 임시 건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건립 중인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을 미디어 센터 전용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20년 전에 미국 정상이 이용하는 대형 항공기 이용이 불가했었는데요. 네. 활주로 보강 공사를 거쳐서 2012년부터는 A380급 기종이 이제 이착륙도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이 3관왕 지정과 무형 문화유산까지 합쳐서 세계 복합 문화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특히 20년 전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동안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에이펙 선정 개최 약간 유력지로 거론이 되었던 부산시가 유치 신청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제주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까요? 부산은 에이펙 개최지로서의 컨셉이 제주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네. 부산은 회의장과 숙박 등의 인프라들이 충분하고요.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과 관광자원 그리고 지방에 위치했다는 점 등은 이제 제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번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보상 차원의 지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네. 강력한 이제 경쟁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치 신청을 안 하기로 결정한 점은 제주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유치 경쟁이 제주, 인천, 경주 이렇게 3파전이 되겠는데요. 예. 다른 경쟁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차별화된 제주만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제주가 에이펙 개최지로서의 강점을 한 가지로 꼽기는 대규모 정상회의를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이제 봐지는데, 우선 충분한 회의 시설과 숙박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4,300석 규모의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내년 8월 완공 예정인 마이스 다목적 복합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숙박에서는 컨벤션 센터 주변으로 15분 거리의 특급 호텔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에 참가하는 21개국 정상을 위한 프레지덴셜 스위트급 객실이 21개실 이상 이미 보유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세계가 인정한 자연 생태, 관광, 문화도시로서의 장점, 그리고 다수의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했던 경험, 그리고 섬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경호 여건,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쾌청한 이제 제주의 11월 날씨 등도 타 유치 희망 도시보다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주공항은 10년간 평균 11월 항공기 결항률이 0.3%에 불과합니다. 타시도보다 오히려 결항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제주는 정석 비행장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끝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어서 강력한 이제 경쟁 도시인 인천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거의 제주가 무조건 유치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의 그럼 핵심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제주는 이미 에이펙이 추구하고 있는 3대 목표 실현 최적지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고, 에이펙 효과가 제주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점들을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2023 에이펙에서 대한민국은 청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에이펙 회원들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무탄소 에너지 이용 확산에 앞장서고 에이펙 회원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2035 탄소 중립과 청정 수소 산업, 그리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등 기후 변화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6월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그간의 계획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개최지 선정까지 앞으로 이제 2달여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치밀한 대응 전략을 갖춰서 현장 평가와 발표 평가에 이제 철저히 대비하고, 네. 세계 최고를 향해 도약하는 제주의 구체적 비전과 메시지를 강조해서 선정위원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도내에서 마지막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이펙 개최지가 반드시 제주여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저는 20년 만에 개최되는 2025 에이펙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들과 기업인 그리고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정상회의가 진행되어야 되겠고요. 네.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감동과 성과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게 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유치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에이펙 개최지로 제주보다 나은 데는 없다는 확신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제주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제주연구원에서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783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812억에 이르고요. 네. 취업 유발 효과는 9,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과 경주에서도 경제 파급 효과를 조사했었는데요. 조사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인천에서 조사한 방식으로 제주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제주가 2배, 그리고 경주에서 조사한 방식으로 제주가 이제 대입했을 경우에는 4배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파급 효과 외에도 에이펙이 개최되는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주요 외신을 통해서 제주가 소개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금액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홍보 효과로 미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은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유무형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주를 포함한 인천과 경주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럼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개최 여건을 볼 때 제주의 유치 타당성이 충분한 만큼 마무리 준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주가 에이펙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